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3일 화요일 손상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세를 똑바로 앉으세요! 혹시 이 호통친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당시 민주당의 박범계가 호통을 쳐서 화제를 모았던 그 멘트입니다.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당시 박범계는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 여기에 윤석열 총장은 과거에 죄에 대해서 안 그러지는 않으셨잖아요.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 이렇게 받아쳤던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 봅니다. 의원님들 꼭 살려주십시오! 라고 절실하게 한번 말해보시오! 이 말도 기억하시죠? 이건 지난해 11월 5일 당시 민주당 박범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행정처 등 예산심사를 위해서 열렸던 전체 회의에서 현직 대법관인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에게 한 말입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TV를 잘 안 보셔서 기억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국회 법사위, 그 중에서도 여권 의원들 중에 저는 제일 얄미운 사람을 뽑으라면 박범계를 꼽을 겁니다. 물론 그 안에 김용민이, 김남국이, 최강욱이, 백혜련이, 하기야 민주당 의장은 다 똑같은데, 그 중에서도 박범계. 자, 그런데 어제 이 법사위에서 이와는 정반대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국회의원 신분일 때는 법사위에서 그렇게 큰 소리치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해야 되던 박범계가 입장이 뒤바뀌어서 어제 법사위에 나와서 답변하는 신세가 되니 처근한 생각과 뻔뻔함이 아예 비빔밥이 돼서 제 입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박범계 역시도 유리하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불리하면 모로새로 일관하는 이 자세. 이게 바로 추미애 윤석열 전투에서 보여준 문재인의 모로새 전법을 오버랩시켰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추미애 인사 버전 2다. 추미애 장관 버전 2다. 추윤 갈등 시즌 2다. 추윤 갈등 재열이다. 온갖 얘기들이 나옵니다. 박범계가 추미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런 평가들이 지금 어제 위에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에서 법무부 장관이 된 박범계는 우리가 보기에는 추미애와는 좀 색깔이 다릅니다. 성격도 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추미애는 국회의원 할 때나 법무부 장관 할 때나 그 성격 그대로 막 내뱉는데 박범계는 아니었습니다. 살아온 가정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추미애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소설 쓰고 있네 듯이 성격상 잘 못 참는 것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자신의 기분에 좀 거슬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 곧장 성질을 냅니다. 그리고 그게 얼굴에 딱 보여요. 하지만 박범계는 아예 입을 닫아버립니다. 자신이 불리하다 싶으면 멍 때리식입니다. 한마디로 배째라 전법으로 딱 버티는 겁니다.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에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박범계 모르쇠 전법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범계는 어제 야당 의원들이 휴일이었던 지난 7일 오후에 검사장과 검찰 고위 인사안을 발표하면서 문재인의 재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른바 사후제가 의혹을 계속 캐물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사에 관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가름하겠다. 적답을 회피하고 입을 딱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몇 번이나 반복한지 이걸 한번 헤아려봤더니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파동과 관련해서 쏟아진 이 질문들에 박범계는 청와대가 이미 다 설명을 했다. 인사 관련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무려 20차례나 반복을 했는가 하면 때로는 불리한 질문에는 아예 입을 닫아버렸던 겁니다.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니까 박범계는 아까 말했다. 청와대가 발표했다. 이런 답만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받은 야당 의원들이 박 장관이 불편한 질문에 아예 입을 닫고 동문서답을 하는 것을 보니까 추미애 장관 버전 2 이렇게 비판하니까 그때는 또 입을 엽니다. 박범계가 곧바로 버전 2라고 하는데 나는 박범계 장관은 박범계 장관입니다. 이렇게 받아칩니다. 참으로 신기한 사람이야. 박범계는 검찰 인사 과정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신 수석과 몇 차례 만났고 통화도 했다. 그러면서 내 판단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신 수석과 최종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재인이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 캐물으니까 박범계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일 수 있는 대통령이 모르는 인사안이 발표됐다면 대통령 패싱이자 국정농단이라고 박범계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도 박범계는 청와대는 죄가 됐고 결재됐다고 표현했다. 청와대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한다. 이런 답변으로 계속 나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문 대통령의 법무참모라며 월권이나 위법은 저지른 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박범계가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말할 수 없다, 입 닫고 청와대 말로 가름한다 이런 답으로 계속 일관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살짝 열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그 김도읍 의원이 국민에 대해 오만하기 짝이 없는 답변이다. 이렇게 질타를 했고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장관이 청와대 대변인이냐? 이런 비판을 쏟아냈던 겁니다. 어찌 됐건 어제 법사위 전체 인은 결국 박범계 성투장이 됐고 야당으로서는 얻는 것도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야 될 일인데 그 중요한 것을 국민의힘이 몇 번 묻다가 결국은 시간만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현수 수석의 이 사이파동은 단순히 박범계가 신현수 수석을 패싱했냐 안 했냐 이거보다는 문재인을 패싱했느냐 안 했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박범계가 문재인이 모르는 인사안을 발표했다면 이건 100% 문재인 패싱이자 국정농단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이 문제는 법사위에서만 논쟁이 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책임을 지고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물건 뜯고 찢고 뽑고 해야 될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도 몇 차례 지적을 했지만 지금 문재인 패싱 이게 조선시대로 치면 역모에 준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일개 장관이 문재인 모르게 제멋대로 검찰 인사안을 발표했다면 이거는 문재인이 먼저 나서서
처벌하라고 조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짝짝꿍이 됐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단은 복만해라, 이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선거는 코앞인데 어떡하겠어요. 따라서 국민의힘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박범계 인사안에 문재인이 언제 결재를 했는지 이거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청와대 언제 결재를 받으러 박범계가 갔는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 세월호 7시간 때문에 청와대 들락달락 했던 사람 다 파뒤진 게 이 정권 검찰입니다. 이거 어떤 힘을 발휘하든지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국민의힘이 박범계가 문재인에게 검찰 인사 결재를 받은 그 시간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신현수석의 사의 파동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스스로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면 되겠지만 밝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이나 박범계가 안 밝히면 야당이 끝까지 물고 늘어졌으라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박범계 인사안에 대해서 문재인이 재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또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은 건지, 결재는 또 언제 했는지 뭐 이런 것들 소상하게 밝히면 끝날 일인데, 꼼수가 있든지 아니면 뭔가 큰일 날 일이 있으니까 문재인이나 박범계나 청와대나 전신만신 입을 닫고 있는 겁니다. 사전 재가를 했다면 이번 사단은 문재인이 신수석을 패싱한 것이 되고, 사후에 재가를 했다면 박범계가 문재인을 패싱한 것이 됨으로 인해서 밝히든 안 밝히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머리 띠매고 강하면 뭐 청와대 앞에 어디 가서라도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법무부 앞에다 가고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번 파동으로 인해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 요구대로 또 신현수 수석의 생각대로 된 것 같지만 이거는 백발백중 한시적 태풍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봉합일 뿐입니다. 예상컨대 적어도 이번 인사파동은 오는 7월 윤석열 총장 퇴임 후가 되면 재가동될 것이 뻔합니다. 그때 가면 자신들이 계획했던 그런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할 것이다. 제 판단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방송에서 이번 박범계 인사는 박범계의 작품이 아니라 문재인도 이미 알고 있는 추미애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나가는 날까지 평검사 인사까지 하고 갔던 겁니다. 세상에 간부, 중간간부, 평검사 이게 보통 아닙니까? 근데 추미애가 왜 평검사 맺겠습니까? 중간간부는 박범계 당신이 한번 밀어붙여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불발탄이 돼버린 겁니다. 어제 청와대 발표도 보십시오. 신현수 수석이 사의의사를 거두면서 양측이 갈등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보는 신현수 수석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문재인 정권을 쏘았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대통령의 재가로 7일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고 22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과정에서도 박 장관과 신숙이 충분히 소통했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의 재가로 7일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시기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니 7일은 맞다고 할 수 있더라도 22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과정
여기에는 여전히 퀘션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신현수 수석이 사의 표명하고 그 난리 부를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거는 문재인이 밝힐 수 없는, 왜냐하면 이거 국정농단도 이보다 더한 국정농단 없어요. 대통령을 패싱해버렸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조선시대면 영모입니다. 영모. 대통령이 있으나 마나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 날짜가 언젠지, 그 결제를 받으러 누가 갔는지 일단 신현수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비서관은 이강철이가 갔든지 아니면 박범계가 직접 갔든지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또 만들어내겠지. 전화상으로 결제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사인 받아가라 했다. 뭐 이렇게 핑계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이러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의 재가가 이루어진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청와대가 쏙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선거공학적으로 본다면, 국민의힘으로 따지면 절호의 찬스입니다. 4.7 보궐선거에 호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백분쇼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후보들입니다. 뭘 물고 늘어지면 전체 이득이 될까? 아유. 자, 어떤 이유가 됐건 박범계 국정농단으로 몰고 가면 문재인의 레임덕과 지지율 하락을 동시에 건질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아니면 국민의힘 전체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을 못해 그렇지 여권 분위기를 봐도 박범계가 월권을 했지 않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얘긴즉슨 문재인이 박범계에게 민정수석과 의논해서 인사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박범계가 의논도 없이 준비된 인사안을 발표해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성격상 그리고 민정수석하고 얘기해서 해. 그래 놓고 뭐 박범계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뭐 전화해서 뭐 인사안 이런 거 대충 뭐 얼버무려 놓고는 몇 번 뭐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만나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는 거 보면 박범계하고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지난 17일인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법무부 장관안이 조율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가 되고 발표가 된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던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보도는 박범계가 일요일 인사를 발표하고 결제는 사후에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쫙 한번 인용한 보도들을 봤더니 박범계 인사안이 발표 다음날 문재인의 결제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사후 결제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박범계가 문재인 패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검사장, 중간 간부들의 인사안을 사후 재가를 받았다는 것이 될 텐데, 그렇다면 대통령 결재 나기 전에 인사안을 박범계가 먼저 발표했다는 건 아닙니까? 인사권자인 문재인이 결재도 하지 않았는데 인사 내용이 발표됐다? 이건 뭡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을 박범계가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즉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고 발령을 먼저 하는 것은 월권이고 위법이자 중대한 국정농단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건 다시 말하지만 박범계가 민정수석을 패싱했느냐 마느냐 이 문제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장관은 제청권자인데 제청을 해야 될 장관이 제청을 한 게 아니라 발령을 했기 때문에 이건 월권이고 위법이니까 민정수석으로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들리는 얘기로는
문재인이 박범계의 월권행에 대해서 신현수 수석에게 이번에는 그냥 좀 넘어가고 다음부터 잘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신현수 수석이 그럼 제가 그만두겠다 하고 사의를 표명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문재인 이제 성격상 그런 거예요. 문제가 됐는데 그거를 신수석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래요, 어째 벌어진 거 어떡하겠어요, 이번엔 좀 그냥 대충 넘어가고 다음부터 잘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수석이 들어봤을 때는 뭐가 이런 게 있나 싶으니까 더 이상 문재인하고는 일 못하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사후 재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사전이건 사후건 문재인이 재가했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사전 재가 없이 발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대통령이 위에 있는 겁니까? 하기야 문재인 하는 꼬라지 봤으면 뭐 그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국가 경영을 이 모양으로 하는데 진하게나 다 위에 올라타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물타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꾸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영혼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앞뒤 좀 구분하고 해야 되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임시 그걸 피해보려고 사전이건 사후건 문재인이 제가 했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 재가는 괜찮지만 사후 재가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국정농단이에요, 이 양반들아. 민주당 사람들이 박범계가 민정수석 무시하고 문재인의 바로 결재를 받으러 가는 것, 이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여보시오, 그러면 청와대 비서실이 왜 필요합니까? 민정수석실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가서 장관들이 지가 알아서 받으면 되지. 직제상 비서관이나 청와대 비서관이나 수석 비서관은 대통령을 대리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아셔야지.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비서관, 수석 비서관 이런 사람들 패싱하는 거는 결국은 대통령을 패싱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좌파들을 보면 바로 이런 기준도 개념도 없다는 겁니다. 공부도 안 합니다. 입에서 나온 대로 찌꺼립니다. 그래놓고 문제가 되면 또 돌립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막 이러니까 진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뚱딴지 같은 말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잘 보시면 좌파들은 우파들과 달라서 못 먹어도 고하는 이런 성깔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불도저처럼 막 밀어붙이다가 문제가 되면 입 싹 닫고 딱 멈춰서서 우리 그런 적 없는데? 정거를 대면 그런 의도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갑니다. 그렇지만 그 폭풍이 지나가면 또다시 마각의 발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주사파들이나 이 대깨문 좌파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한번 개혁하면 절대 중간에 접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자존심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순진하면 속는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동원됐던 촛불 국민들 모두가 속지 않았습니까? 정권 초기에 마치 무슨 천국을 만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외치댔던 촛불 정국, 촛불 민심, 촛불 국가, 촛불 정부? 이건 전부 지금 쑥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보시다시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용을 해먹고 사용 가치가 떨어지면 용도 폐기나 토사구팽하는 거, 이 사람들 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현수 수석도 제가 보기에는 굴러서 일시봉합을 해놨으니까 삐끗삐끗 소리 날 거예요. 그래도 7월까지는 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윤석열 총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점이 되면 또 한 번 홍역을 똑같이 치를 겁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들이대지 않는다고요. 다 각본이 있고 계획이 있고 프레임이 있고 간보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마구제비로 막 달라드는 것지만 공격조와 전투병들이 유독 눈에 띄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박범계가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굳이 대통령 제가도 받기 전에 서둘러서 일요일에 발표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쫙 분석을 해봤더니 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압축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민주당의 실세들이 박범계 배후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왜냐, 박범계가 민주당에 있을 때는 상당히 공격적이었어요. 아직도 박범계는 민주당과의 거리를 둘 수 없는 상황인데, 박범계가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요구나 민주당의 흐름대로 일단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박범계 배후로 지목되는 당 관계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찬이, 그리고 현재 이낙연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친문계 50몇 명이 모여서 만든 민주주의 4.0, 흔히 말로 문빠들의 모임, 이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조국의 입김이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이거는 제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의 김은혜 대변인이 이 정부 진짜 민정수석은 신현수 수석입니까? 아니면 조국 전 수석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박범계 스타일입니다. 평소 민주당 소속일 때는 법사위 활동할 때 그때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오버하는, 조금 튀는 말과 행동들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제일 앞에 보여드렸듯이 똑바로 앉으세요! 살려달라고 해보세요! 이 뭔 말입니까? 이런 걸 불쑥불쑥 내뱉을 수 있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박범계만의 스타일, 이것이 이번에 튀어나오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너 박범계야! 이런 식으로 대책 없이 불쑥불쑥 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좀 아닐 거라고 봐요. 아무리 자기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지만 문재인을 패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맞아, 죽으려고 한정을 했죠. 이건 반대로 또 보면 문재인의 스타일하고 뭔가 좀 연결고리가 있을 듯 합니다. 박범계의 스타일, 문재인의 스타일, 여기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의 스타일은 맹곡, 맺고, 끊고 하는,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모로세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박범계는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에게 의견을 전달했는데 문재인이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박범계가 제가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그거 안 돼, 하지 마, 그래 생각 좀 해보지, 그거 신현수하고 얘기 잘해, 그러면 그러면 이건 제가 한 거다, 이래서 그냥 발표해보고 사인은 나중에 받는데 이랬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번 신현수 파동은 일시적 봉합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지는 계속될 것이기에 국민의힘이 흔들어 제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이번 사단은 박범계 혼자가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 봉합에 따른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윤석열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7월까지만 참아주겠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는데 분명히 제2의 신현수 파동은 터질 겁니다. 이건 법무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박범계가 밀어붙이려던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윤 총장 요구대로 들어준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바로 7월까지만이라는 겁니다. 선거가 코앞에 와 있으니까 일단 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게 아니면 더 길게는 7월 25일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그 전까지는 아마 문재인의 지시에 따라서 박범계와 검찰과 청와대가 화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일단은 선거 때문에 비판 여론을 피해가겠다. 이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만료된 그 이후 7월 말 안쪽에 흔히 말로 검찰의 7월 강폭 인사가 단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신현수 수석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 쫓겨날지, 아니면 또다시 사의를 표명하고 영원히 떠날지, 문재인이나 신현수나 골치 아프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박범계 쪽이나 검찰이나 민주당이나 청와대나 어디 한쪽이라도 일시적 봉합이 되면 건들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수 수석은 7월 전에 학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결단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다른 사안 때문에 순순히 물러나든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마지막 그 항전에 동참을 해서 존경받는 검사로 역사에 남든지, 이제 그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들리는 바 윤석열 총장이 형 제발 그 자리에 있어줘,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말없는 신현수 수석의 지금이 아니더라도 얼마 후에 그 행동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제2의 신현수 파동이 또 터질지, 아니면 결국은 이 등살에 못 이기고 신현수 수석이 결국 스스로 또다시 물러나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제발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와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법치를 망가뜨리는 저 엉터리들에게 지금 같은 똑같은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신현수 수석은 자리를 지키면서 윤석열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여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 투쟁에 같이 동참해 주기를 촉구하겠어요.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